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김영호입니다. 오늘로 판도라가 400회를 맞았습니다. 변화무쌍한 한국 정치의 현장을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전해드렸는데요. 400회가 될 때까지 기여도가 가장 많았던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합석산 철학박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들 축하 메시지 또는 노래를 준비하셨다는데 우리 최 수석께서는 노래를 잘하기로 아주 그냥 최재성 수석이에요. 집에 노래방도 있잖아요. 진짜요? 당선된 김기현 대표는 지금 이런 노래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노래요? 당대표로 태어나서 안철수도 있어요. 안철수 대표도. 아 뭐예요? 예. 당신은 무슨 일로 출마했나요? 400회 축가곡 부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누구나 부르는 노래 모두가 판도라라네 쿵짝쿵짝 세상사 모두가 판도라라네. 알겠습니다. 와, 반주도 없이. 맥주하고 소주 좀 주문을 해야 됩니까? 대단하네요, 진짜. 아, 최수성 원래 노래 잘해요. 그러니까요. 술 한잔 먹으면 또 마이크가 밤새도록 놓지 않아서. 언제 해보셨어요? 옛날에 했죠. 언젠가 심의 규정이 풀리는 그날이 오면 네. 저는 옛날에 그 사실상 랩을 좀 했었거든요. 했잖아요. 예. 랩을 이제 한국당 기호 2번 신난다 한국당 기호 2번 2번 아, 이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가지고 좀 랩은 안 되고 그 고봉산 선생님의 용두산 넬레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예. 그거 가지고 이제 판도라 400회 좀 알겠습니다. 축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도라야, 판도라야, 판도라야. 한바로 다시 해야 되겠어요. 너무 높았어요. 표정은 무슨 뭐 투쟁가를 부르는. 굉장히 좋았는데.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판도라야, 판도라야, 너만은 변치 말자. 이 노래가 안 맞는데. 용두선 다시 마지막 한 번. 한 번만 더. 예. 알겠습니다. 판도라야, 판도라야, 너만은 변치 말자. 너만은 변치 말자. 한 발 울려 세상 시름, 두 발 울려 서민 행복. 판도라 엘레치. 준비를 많이 하셨네, 개사까지. 아니 두 분 다 노래를 엄청 잘하십니다. 노래방에서 한번 뵙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판도라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특별히 세 분이 각각 인물 한 명씩을 선택을 해서 그분의 뇌구조를 이렇게 좀 집중 분석을 좀 해오셨다고 하는데 먼저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 먼저 누구의 뇌구조를 먼저 분석하셨습니까? 사실상 며칠 전에 이렇게 구치소 수감이 되신 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뇌구조를. 김건희 여사의 뇌구조. 권력 욕구, 허영 사치, 샤머니즘, 그러니까 무속, 그다음에 오빠 조조? 조정으로 했다가 원래 조종인데 조종. 오빠를 조종했다. 예. 이 이야기.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예.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이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분이 너무 사문이점에 좀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가요? 사문이점에 젖어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영적 대화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분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권력 욕구가 대단해요. 본인의 이제 남편을 통해서 대리에서. 남편을 출세시킴으로써 그 대리 출세 욕구를 자기가
충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주지청장, 예. 그러니까 이게 부장검사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여주지청장은 일약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까지 갔었습니까? 그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죠. 내면에는 바로 김건희 여사가 있었던 거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조사 중간 휴식 시간에 변호인들에게는 내가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피의자는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진술 거부권 행사하였고 특검은 8월 18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 구속 이후에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로 보면은 아마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영부인이 구속된 것도 그렇고 뭐 부부가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제 동시 구속된 것도 아마 처음 있는 일인데 부인까지 또 구속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런 약간의 일말의 동정심도 있는 것인가? 이제 조국 전 대표의 부부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재판을 놓고도 시선이 갈렸잖아요. 예. 이게 지나치다, 탈탈 털었다. 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작정하고 그냥 조국은 안 돼, 장관 안 돼 이러고 했던 수사라는 요 시각과 최근에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기소 내용, 공소 내용을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예, 근거를 그런 뒤집을 수 것들이 또 있는. 나오고도 있고 그래서 시선이 좀 갈리니까 지나치다 이런 게 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는 사실 사안의 중대성이라든가 범죄의 크기, 종류 이런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고 또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대통령과 또 공동정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통령을 사실상 조정하고 지배했다라고 정도까지 표현을 하는 이 속에서 저질러진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유형이 다르고요. 그 뭐 저는 아주 단순하다고 봐요.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오로지 돈이다. 이거는 현상을 잘 설명해 주신 거고 그 바닥에는 오로지 돈밖에 없다. 왜냐면요. 예. 그 이름도 개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개명한 이름 건희가 이건희에서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돈인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돈 되는 방법이 뭐냐? 그중에 유력한 것이 권력이죠. 권력이 좋거든요. 권력이 생기니까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보석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는 모든 게 다인 거예요.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도 다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뭘 하면 좋대더라. 그게 돈이 되는 거거든요. 뇌구조는 단순하다. 오로지 돈인데 돈을 버는 방법, 그것도 왕창 버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탐구한 것이고 예.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탁 박사님 말씀에 120% 동의하는 게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 돈을 위해서 권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김건희 여사가 딱 그런 경우죠. 그래서 과정을 쭉 보면 도이치모터스, 그다음에 그 코바나 콘텐츠 후원 사건 이게 다 검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윤석열 총장을 뒷배로 이루어진 일이고 수사까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데 작동했던 거고요. 또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다 돈과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돈을 위해서 권력이 필요했던 경우이기 때문에 예. 조금 특이한 케이스. 돈을 위해서 권력이 필요했던 케이스다. 제가 지역구가 남양주였었잖아요. 예. 거기에 그 유명한 모텔 지금은 요양원으로 예. 바뀐 거기에 최은순 모녀가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수석의 해석이었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대표님께서 탁 박사님이나 우리 최수께서 또 저렇게 이제 냉혹한 분석도 틀린 게 아니죠. 예. 예.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대통령 측근 주변 참모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이 국정 개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차단을 시키고 예. 배제를 시키냐. 이게 이제 숙제였어요.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사랑이 지극해서 그런지 하나의 불문율이 생겼어요. 윤석열 대통령 앞에 김건희 여사 김자만 꺼내도 그 사람
그냥 절단이 나버립니다. 불호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예 특검이 불렀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구치소에서 버티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그래도 김건희 여사는 나가요. 뭐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갔다고 봅니다. 갔다? 예. 이 조사 과정에서 뭐 너무 빼박 증거들이 많고 하니까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비권을 행사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으로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재판 전략이다. 예, 방어가 안 되는 뭐 조사에서 무슨 조사를 받겠어요. 묵비권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구속되기 직전에는 그 뭐 화무 11홍 이런 말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그 말도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그 말은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제가 보기에는 별 의식 없이 한 것 같은데 그런 말은 그것이 뭘 드러내냐면 의식 속에는 내가 권력자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허수아비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감된 이후에 내가 남편이랑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시 권력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있어야지 권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윤 어게인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기대를 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윤 어게인이 된다면 다시 내가 권력을 회복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을 가져가는 과정까지는 간신 몰입의 대표적인 삼적도 있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서 이분은 어찌 보면 사법적 처벌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략 입장이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자신은 막 대통령직까지 내주면서 그분을 살려주고 또 그분을 예. 대통령까지 모신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드는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말 뼈아픈 그런 자정 노력으로서 당을 변화쇄신시키고는 핵심의 노력입니다. 국민의힘이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예.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때 했으면 달라졌겠죠. 많은 물론. 것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는요. 다시 그 대선 후보를 뽑을 때 한동훈 후보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한동훈이랑 분명한 구심점이 있었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전체가 그거를 사실은 깔아뭉갠 거죠. 네, 뭐 국민의힘 얘기는 지금 추가로 우리 내구조를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탁 박사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의 내구조는 누굽니까? 저는 그 전환길 씨인데 요즘 화제. 제가 전환길 씨를 만나뵌 적도 없고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제 추측입니다. 제가 처음에 봤던 느낌은 이제 얼마 전인가 몇 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때 보니까 자기가 예능 첫 출연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재미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음에 또 예능에 또 나오셨어요. 옥탑방인가에. 그것도 좀 이상하다. 왜 자꾸 나오실까? 근데 그 다음에 라디오 스타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상하다. 왜냐하면요. TV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TV에 계속 나오다 보면 그 끝은 정치다. 갑자기 역에서 집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나오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돈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이미 많이 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사로 유명한 인터넷 강사가 되기보다는 명예가 좀 고팠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나, 아주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나. 그래서 이분은 명예라고 여기서 사실 영향력에 굉장히 신경을 쓰신 분 같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 그 유튜브에서 부정선거를 이제 이슈로 들고 나와서 유명해지신 거거든요. 우리 국민이 주권 행사하는 방법이 뭐죠? 첫 번째가 바로 투표입니다. 절반 이상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선관위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6.3 대선에서도 국민들께 실체가 또 드러난 것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잘 먹히는 거죠. 너무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통령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점에 온 거죠. 영향력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는 역시 순서대로 예. 이제 정치로 이쪽 결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다음 입당해갖고 또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말썽을 일으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인터뷰를 보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자기 덕분에 그 흥행에 성공했다는 거죠. 예. 거기에서 전당대회 안에서도 온통 전환길 이야기였답니다. 흥행에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전환길이 희생함을 해가지고 전환길이가 현재 정치의 중심에 와 있고 국힘 전당대회 중심이 전환길이에요. 마침 또 기쁜 소식 하나, 좋은 소식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일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환길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도 다 소명되었고.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번에 전환길 씨에 대해서 그냥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어떤 쇄신과 변화보다는 당장의 어떤 흥행적인 요소 또는 뭔가 이 당의 존립? 그게 더 급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정당이 대선에서 지잖아요. 그럼 위기가 오잖아요. 뭐 총선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장 큰 위기는 정권을 뺏겼을 때인데 그것도 대통령 임기가 중단되는 사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이번에 윤석열 탄핵이라든가 이러면은 위기가 엄청 크게 오는 거예요. 질이 다른 위기가 오는 거죠. 그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수습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느냐. 이것에 동의하는 소위 말해서 주류 세력이 굳건하게 있느냐. 정치적인 어떤 기준선들이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니까 누구를 징벌하지도 못하고 또 누구를 제압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징계도 못해요. 오른손 쓸 것도 없어요. 왼손으로 제거해야 될 전환길이라는 사람을 경고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의 현실이고 체력이다. 예. 저는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에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하는 거는 결국은 전환길 씨 주장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누군가는 그렇게 욕을 했던 윤호개인 그 겨울 국민의힘을 지키자고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환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 진정성은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파이팅이고 응원합니다. 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전환길 씨가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건 전환길 씨 자신의 정치적인 자유 선택 아니겠습니까? 예, 뭐 결국 면접에서 떨어지신 거네요. 아니 뭐 면접한 적은 없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면접 아니겠습니까? 5분 앞에서. 그게 이제 반탄파, 윤호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람도 세력도 이것을 수습하고 주도해 나갈 것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 전환길 씨를 국민의힘이 제압을 못하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전환길 씨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생기는 이유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 실종이거든요. 여야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정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로 서로 인정을 안 하고 그다음에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하고 적이니까 맨날 고소 고발해요. 예.
정당끼리도 고소고발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소고발 안 했어요, 정치인끼리. 네. 웬만하면 그냥 말로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지 법에 호소 안 하거든요. 지금은요, 정치인이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법에 호소하잖아요. 그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이 없어진 거예요. 다 유튜브하고 무슨 TV하고 그러려면요, 정치인 하지 말고 유튜브를 하세요, 차라리. 알겠습니다. 반성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이 준비하셨죠. 어떤 분의 내 구조를 좀 분석하셨습니까? 조국 전 대표의 조국 전 대표. 예. 석방이 됐죠. 권력과 명예 사랑이 이제 교집합이 좀 있네요. 예. 예. 사실 조국 대표는 2020년도에 총선 출마를 하라고 권유를 했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정치할 생각이 없었던 분이에요. 아주 굳건했었죠. 정치할 생각이 없다. 장관 내정이 됐어요. 장관하고 학교로 돌아가겠죠. 그게 이제 본인의 이제 스케줄이었는데 가공할 만한 조사를 받고 막 수사받고 이러면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기소된 지 1년 2개월 만에 정경심 교수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국선대학교는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놓고 3시간 동안 교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입학 취소였습니다. 너무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명예 이것을 회복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을 이렇게 그냥 거의 이 난도질을 해버린 결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도 저는 더 사랑스럽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조국 대표의 성정이나 또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국 정치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근간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돈과 윤석열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게 있는데 좀 더 안 될 것 같아요. 예. 뇌에 안 두고 코에 놨어요. 코에 그래서, 붙은 점입니까? 예, 코에 붙은 뭐 점 정도다. 딱지 정도 될 거다. 예. 오늘 저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명을 통해서 정의를 사망시키는 그런 날이 되었다는 것이 참담하다는 생각입니다. 코에 점 정도 이랬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사실상 제일 위에 올라가야 돼요. 8.15 사면으로 이제 출소하고 난 뒤에 일성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미력이 남아 저는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헌재 파면 결정으로서 또 내란죄 지금 이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 남은 것은 이제 국민의힘, 이 정당에 대한 그런 적개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수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조국 교수는 굉장히 우아한 삶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걸 누가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삶을 깨트린 사람을 용서할 수 없죠. 그 상대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전 대통령이다 싶으면요, 지금이야말로 기회죠.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에 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닌가에 대해 평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한테 빚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대통령이가 직접 싸울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대리인을 내세운 것 같아요. 윤석열 세력과 싸움을 할 대리인이 필요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대리인이
정청래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막말 전문가잖아요.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그러면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 박기태 의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박기태 의원은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그리고 원래 막말 전문가인데 이제 그 대표가 된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자신이 대표라는 걸 잘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을 대리해서 내란 세력과 싸울 만한 전사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데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볼만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총선 때 비례대표 정당 됐잖아요. 근데 지금 쭉 지나보세요. 조국혁신당 하면 검찰개혁.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정당은 작든 크든 간에 경제정책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조국혁신당 정치로 과연 조국의 정치가 지속될 수 있을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확장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색을 결합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이루어지는 이 사면, 여기에다가 정치인 사면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수석을 사면한 것은 일정 부분은 정청래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견제 심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조국 전 수석을 사면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이 자기한테 큰 빚을 지는 겁니다.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과 같이 손을 잡거나 한 몸이 되는 순간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뭐 사실 원래의 친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같이 이제 융화된 그런 이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정청래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이거는 저는 뭐 성립할 수 없는 논리고 상상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 집권 과정 또 이것을 보면 가공할 정도의 득표력으로 당대표 2번 하고요. 그리고 총선 압승하고 계엄, 탄핵, 그다음에 집권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슬른 여당 대표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조국 사면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은 그런 거죠. 조국 대표에 대한 이 마음빚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한 거고 집권을 했는데 이거를 사면을 안 해? 이건 굉장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그게 예측을 하고 사면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정치 시장은 내년에 열리거든요. 전국 동시선거, 지방선거가 있어요. 엄청난 정치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거기 뭐 시도지사 선거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벌써부터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떻든 조국 대표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고 이 정치를 지속적이고 확장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 속에서 정치 시장 속에서 행보는 있다. 알겠습니다. 예, 400회 특집을 맞아서 이제 판도라 이제 세 분과 함께 이제 현실 정치 얘기도 좀 해봤는데 이 상자 안에서 꺼내보기 전까지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정말 판도라 상자 같은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